청담동의 밤은 그 화려한 넌사인 아래로 지독한 고독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라운지 바의 묵직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는 당신의 손에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가 들려 있겠지만 글렌캐런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호박색 액체는 당신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관찰하러 왔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듯 수백만 원짜리 비스포크 수트로 몸을 감싸고 니치 향수에 톱노트로 채취를 가린 채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떨고 있는 수컷들의 비극적인 희극을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저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겠지만 제 눈에는 당신의 그 욕망보다 먼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종양, 즉 결핍이라는 이름의 악성 종양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에게 값싼 연애 기술이나 픽업 아티스트들의 조잡한 멘트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리 외과의로서 당신의 뇌를 열고 그 안에 뿌리 깊게 박힌 패배주의의 신경회로를 엘버트 반두라라는 거장의 메스를 빌려 도려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닌 생사를 찢는 듯한 고통을 동반할지도 모르는 긴급 수술입니다. 여성을 단순히 아름다운 피사체나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화생물학적 전쟁터에서 패배한 폐잔병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여성의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유전자를 걸러내는 고도로 발달된 생체 레이더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떼기도 전, 아니 당신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는 이미 당신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원시시대 덤불 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바스락거림이 토끼인지 맹수인지 본능적으로 감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절박한 감각이 현대에 와서 남성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동공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여유로운 척 가장하고 비싼 시계를 손목에 감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의 악취는 결코 향수로 덮을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남자의 불안은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수컷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와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결론을 그녀의 유전자가 0, 1초 만에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하는 이유는 당신의 키나 연봉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그 명백한 증거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남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과잉된 친절과 배려라는 가면을 씁니다. 소위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빠진 이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비굴한 태도야말로 여성의 경계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친절은 호의가 아니라 구걸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는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고기를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 즉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는 완전한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존감이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감정적인 상태라면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냉철한 믿음이자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존감이 뜬구름 잡는 위로라면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효능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애 시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재설계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그 막연한 무력감,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그 비참한 기분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성공의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매력적이다라고 수천 번 주문을 외운들 뇌의 해마 깊숙한 곳에는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거절과 실패 그리고 도망쳤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뇌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뇌가 원하는 것은 달콤한 최면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4가지 원천 중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취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취 경험이 당장 클럽에 가서 미녀를 유혹하라는 거창한 미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모한 도전은 또 다른 실패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당신의 효능감을 마이너스로 처박는 자해 행위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재활은 아주 사소하고 미시적인 승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심리적 중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듯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들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인생을 역전시킬 한 방을 꿈꾸며 로또를 사듯 관계에 접근하지만 신경가소성의 원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를 패배자의 회로에서 승리자의 회로로 다시 배선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승리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확실한 승리 12번이 필요합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는 즉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행위,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횟수를 채우는 의지, 귀찮음을 무릅쓰고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건네는 용기. 이 사소해 보이는 미세 승리들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법의학적 증거물들입니다. 이 증거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는 순간 당신의 뇌는 비로소 당신을 무능력한 패배자가 아닌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유능한 포식자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내면에 축적된 성공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기에 지치지 않으며 실체가 있기에 상대방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끌리는 것은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 즉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재건 과정은 고독한 수행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거울 뉴런이라는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두라의 두 번째 처방인 대리 경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매일 밤 술에 취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며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들,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상 탓을 하며 패배감을 공유하는 익명의 군상들, 유튜브에서 알파 메일이 되는 법 따위를 떠들며 과장된 몸짓으로 허세를 부리는 광대들. 만약 당신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여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고유한 실력을 관찰해야 합니다. 화려한 클럽의 VIP 테이블이 아닌 치열한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혹은 조용한 서재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공간을 지배하는 남자들을 찾아 그들의 호흡과 눈빛을 훔쳐야 합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침묵을 자신의 언어로 삼아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그들의 여유는 통장의 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에서 기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하지 않는 평정심을 당신의 신경세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곧 자신을 통제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반두라의 세 번째 기둥인 언어적 설득은 타인의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당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 문화를 의미합니다. 넌 안 돼. 내 주제에 무슨과 같은 독성 언어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당신의 효능감은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환경.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고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는 건강한 남성 연대 속에 당신을 던져 놓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설득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긍정의 언어로 내부 대화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당신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정립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리고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생리적 상태의 재해석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당신은 지금까지 공포라고 명명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당신의 몸은 위축되고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와 흥분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신체 반응을 공유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의 느낌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의 느낌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심박수의 증가는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여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신체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그 두근거림을 쫄았다고 해석하지 말고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재정의하십시오. 아, 내 몸이 지금 이 상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내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공포는 설렘과 흥분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 상태의 재해석입니다. 당신이 긴장을 억누르려 할수록 긴장은 더 커지지만 긴장을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순간 당신은 그 상황의 주인이 됩니다. 여유는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긴장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역설적인 편안함 속에서 여성은 당신에게서 알 수 없는 깊이와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명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 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을 유혹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몰입하며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당신은 거대한 자석이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왕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세계를 가진 왕의 옆자리를 원합니다. 당신의 세계가 초라하고 빈약하다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해도 그녀는 금방 흥미를 잃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가 열정과 확신 그리고 성취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굳이 붙잡지 않아도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력의 법칙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이제 라운지바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공기가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청담동의 이 깊고 푸른 밤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잔에 남은 얼음이 녹아 위스키의 풍미를 흩트려 놓듯이 당신이 머뭇거리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기회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패배의 회로를 절단하고 작은 성취라는 벽돌을 쌓아 자가 발전소를 짓는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재가동을 시작한 당신의 그 불안정한 원자로가 외부 세계, 특히 여성이라는 고도로 민감하고 복잡한 생명체와 충돌했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그 내구성 테스트와 외부 장갑을 두르는 작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주창한 사회적 설득은 단순히 누군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달콤한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생태계 자체를 재정의하는 잔혹한 격리 조치이자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환경적 신호를 통제하는 방역 작업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냉정하게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는 그 무리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과연 당신의 성장을 자극하는 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세상 탓, 여자 탓만 늘어놓는 하이에나 떼입니까?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강력한 모방 기제가 있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심지어 그들의 미세한 패배감까지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여성을 그저 선격 해소의 도구로 대상화하거나 반대로 여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숙맥들이라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들의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은 귤 상자에 싱싱한 귤 하나를 넣으면 그 귤마저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패배주의에 찌든 단톡방을 나가고 의미 없는 술자리를 거부하며 고독하더라도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의 궤도 안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신체에 그 생물학적 반응로가 보내는 신호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당신이 매력적인 여성, 소위 당신의 등급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여성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신체적 반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흐르며 입안이 바싹 마르고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는 현상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을 공포라고 명명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그것을 공포로 인지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코르티솔을 뿜어내며 도망칠 준비를 하거나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멍청한 농담을 던지거나 꿀먹은 번거리가 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뜯어보면 공포와 흥분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롤러코스터가 정점에서 하강하기 직전에 그 아찔함과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하기 직전의 떨림은 본질적으로 같은 에너지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당신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근육과 뇌에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려는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이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라는 진화론적 명령입니다. 이제부터 그 두근거림이 느껴질 때 쫄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게 호흡하며 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아, 내 몸이 지금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준비를 마쳤구나. 이 에너지를 폭발시킬 시간이 왔구나 라고 말입니다. 불안을 흥분으로 재정에 리프레밍하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압박감은 상대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기세로 전환됩니다. 여유는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엄청난 긴장의 에너지를 품고도 평온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그 통제력이 외부로 투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심리적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의 핵심은 침묵을 다루는 기술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끊기는 그 3초의 정적을 마치 방송 사고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하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정보, 자랑거리, 쓸데없는 질문들을 기관총처럼 쏘아대며 제발 나를 지루해 하지 말아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수들의 전형적인 실수이자 자신의 낮은 가치를 증명하는 꼴입니다. 고수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침묵을 이용해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의 숨통을 조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는 순간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팽팽한 성적 긴장감으로 변환됩니다. 이 긴장감이야말로 남녀 관계를 점화시키는 핵심 연료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반응에 목매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선언입니다. 여성의 편도체는 본능적으로 이 무의식적 권위를 감지합니다. 바다 깊은 곳의 수압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듯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가벼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녀의 감정을 짓누르고 동시에 당신에게로 빨려 들어오게 만듭니다.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듯 거대한 자아와 확고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남자는 주변의 불안정한 영혼들을 필연적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굳이 당기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질량이 충분히 무겁다면 그녀는 당신의 궤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가 여성의 눈을 피하거나 반대로 픽업 아티스트들이 가르친 대로 억지로 눈을 부라리며 기싸움을 하려 듭니다.
전자는 패배자의 회피이고 후자는 겁쟁이의 허세일 뿐입니다. 진짜 포식자의 눈빛은 관찰과 평가, 그리고 감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옆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심사하는 면접관입니다. 이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동공은 안정되고 시선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그녀를 소유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유롭게 감상하는 태도를 취할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테스트를 걸어올 때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저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비반응성,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찔러봅니다. 이 남자가 진짜 강한 남자인지 아니면 강한 척하는 약한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 작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여성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자, 그러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남자에게 미친 듯이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기세와 태도, 그리고 기술들은 결코 척하는 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당신의 실제 삶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서만 건축될 수 있는 마천루입니다. 당신이 현실에서 매일 아침과의 약속을 어기고 게으름과 타협하며 포르노와 정크푸드에 찌들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무의식은 반드시 당신을 배신합니다. 나는 가짜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눈빛을 미세하게 흔들리게 만들 것이고 여성의 고성능 레이더는 그 불일치를 기가 막히게 잡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긴 이야기의 시작부터 자기 효능감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당신이 헬스장에서 땀 흘려 들어 올린 무게, 서재에서 고독하게 읽어낸 책의 두께, 통장에 찍힌 정직한 노력의 대가들, 그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도했던 작은 모험들, 이 모든 데이터가 당신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여유는 진짜가 됩니다. 여자는 당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당신이 걸어온 궤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면 굳이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녀는 당신의 그 뜨거운 에너지장에 화상이라도 입을 듯 매료될 것입니다. 남자의 섹시함은 미용실에서 잘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나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지배력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잔을 비울 시간입니다. 위스키 잔 속의 얼음은 다 녹아 형체를 잃었고 바위 조명은 더욱 어둑해졌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수술과 처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무거운 가죽 소파에서 일어나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며 진열대 위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상품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선택하는 주체적인 구매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여자를 쫓지 마십시오. 나비가 꽃을 찾아오게 하려면 잠자리채를 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정원이 향기롭고 꿀이 넘쳐 흐른다면 나비는 당신이 오지 말라고 쫓아내려 해도 날아와 앉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 내 정원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그 오만하리만큼 당당한 자족감. 그것이 바로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최후의 일격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여성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야, 이제 일어나십시오.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굽은 어깨를 펴고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북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러 나가는 전사의 웅장한 진군가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승리의 회로로 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비굴하고 눈치 보던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저 존재하고 다스리며 베풀 뿐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
차가운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오늘 밤 청담동의 거리는 당신에게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고 청담동의 차갑고 건조한 밤 공기가 당신의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오는 이 순간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집도했던 심리적 대수술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생체 실험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라운지 바를 나서는 그 위풍당당한 걸음걸이, 그 확신에 찬 눈빛을 장착하는 즉시 세상은, 그리고 여성이라는 고도로 예민한 생명체는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나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생물학적 필연이자 냉혹한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여성은 유전적 불량품을 걸러내도록 설계된 가장 정교한 탐지기이자 당신이 두른 갑옷이 진짜 강철인지 아니면 7만 번지르르하게 한 알루미늄 호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날카로운 송곳을 찔러보는 검수관입니다. 당신은 방금 저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효능감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전은 이론과 다릅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의 냄새를 막기 위해 당신의 신경을 긁어댈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적합성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당신의 호의를 시니컬한 농담으로 받아치거나 당신의 메시지에 일부러 늦게 답하거나 혹은 당신 앞에서 다른 수컷의 존재를 언급하며 미묘한 질투심을 유발할 때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는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과거에 나약했던 패턴으로 회귀하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패배주의적 질문들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획득한 효능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이 검증의 단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다짐했던 여유와 침묵의 미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급격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멸의 길을 선택합니다. 화를 내거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혹은 더 비굴하게 매달리며 자신의 프레임을 스스로 박살 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응하는 자는 지배당하는 자입니다. 그녀가 무심코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당신의 호수가 요동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심이 얕다는 것을 만천에 증명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중력은 외부의 자극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아야 합니다. 그녀가 도발할 때 당신이 보여주어야 할 반응은 분노나 당황이 아니라 무심에 가까운 평온함 혹은 그 귀여운 시도를 이미 간파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여야 합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정서적 각성의 통제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고도의 생존 기술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손에 땀이 나는 생리적 현상을 위협이나 공포가 아닌 흥미로운 게임의 시작 신호로 인식하는 인지적 재구조화가 당신을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날카로운 테스트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과 페이스를 유지할 때 그녀의 무의식은 비로소 이 남자는 진짜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경계 태세를 해제하며 당신의 존재감안으로 투항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이며 우성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를 압도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될 때 그녀는 기꺼이 당신에게 부딪히는 파도가 되어 안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외부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당신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급격한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난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던 패배자의 회로, 남의 눈치를 보며 안정을 구걸하던 그 비굴한 상태를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당신이 새롭게 구축하려는 승리자의 회로를 이물질로 간주하여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술 직후가 가장 위험하듯 당신이 새로운 자아를 입고 세상에 나갔을 때 겪게 될 작은 거절이나 사소한 실패들은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거봐,
안 되잖아. 내 주제에 무슨 변화야. 그냥 편하게 살자라는 내면의 속삭임이 달콤하게 들려올 때 당신은 반두라의 성취 경험을 다시금 상기하며 이빨을 악물어야 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당신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피드백 데이터일 뿐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듯 당신이라는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를 깎는 고통이 필수적입니다. 단 한 번의 거절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 가격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정립한 불변의 근본 위제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심연, 즉 고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역설적이게도 타인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여성을 간절히 원할수록 여성은 도망가고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할 때 여성은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빈 컵을 들고 다니며 내 잔을 채워달라고 구걸하는 남자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남자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잔은 이미 당신의 열정, 당신의 취미, 당신의 비전, 그리고 당신이 흘린 땀방울로 찰랑거리고 있어야 합니다. 넘쳐 흐르는 그 물을 나누어 줄 수는 있어도 남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그 풍요로움, 그것이 바로 결핍 없는 남자의 아우라입니다. 당신이 주말밤 약속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을 때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고전을 읽거나 극한의 운동에 몰입하며 자신을 연마하는 그 고독한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비루한 인생을 구원해줄 구세주로 보는지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당신의 왕국에 초대할 파트너로 보는지 말입니다. 후자가 되는 순간 권력의 이동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 입장권을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소개팅 앱을 뒤적이며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의 매력 자본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당신의 내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사자는 홀로 사냥하고 양떼는 무리지어 다닙니다. 당신이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자가 되었을 때 당신의 침묵은 웅변보다 강력해지고 당신의 부재는 존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밀당 기술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에 너무나 몰입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희소한 것은 언제나 가치가 높습니다. 당신 자신을 희소한 자원으로 만드십시오. 언제든 부르면 달려나가는 5분 대기조가 아니라 예약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규율입니다. 낭만은 짧고 생활은 깁니다. 오늘 밤의 깨달음이 내일 아침에 숙취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내 현실을 통제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뇌에 보내는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매일 조금씩 돌파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는 경험은 정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예방주사가 됩니다. 독서를 통해 지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당신의 자신감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의 작은 약속들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것, 정해진 식단을 지키는 것, 하기 싫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 당신이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의 뇌 속에 있는 자기 효능감 탱크에는 신뢰라는 연료가 채워집니다. 이 연료가 가득 찼을 때 당신은 어떤 상황, 어떤 여자,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된 자신감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생존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로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기 멀리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뇌세포에 각인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가 되어야 합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민낯에 아침이 드러나듯 당신도 이제 거치장이 아닌 본질로 승부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단순한 번식의 도구로 전락할 수컷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는 진정한 남자임을 말입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